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TV 에렌버그 현대노동경제학 제11판 45페이지 안가리고는 노동공급이었습니다. 사마에럴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양가리고의 노동공급 노동시장의 구매자 측면의 형태를 보여주는 단순 모형을 살펴본 후 이제는 노동시장의 판매자 또는 공급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근로자들은 일을 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으며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어떤 직종과 어떤 사용자를 선택할 것인지 가정해보기로 하자. 방가를 이번에 시장 공급. 우선 전체 시장에 대한 어느 특정 기업에 대한 공급과는 대비되는 노동 공급을 생각해보기 위하여 고려되는 노동시장이 법률 보조원 노동시장이라 가정하자. 법률 보조원이 받는 임금의 변화에 공급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만약 다른 직종들의 급여와 임금이 불변인 채로 고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법률 보조원의 임금이 상승한다면 법률 보조원이 되기를 원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100명이 각자가 보험대리인 또는 법률 보조원이 될 것인가 선택권을 갖는다고 가정하자. 이들 100명 중 몇몇은 법률 보조원이 더 많은 보수를 받더라도 보험 판매 시의 도전과 수배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험 대리인을 선호할 것이다. 다른 몇몇은 보험 판매 시 압박감을 싫어하기 때문에 비록 법률 보조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더라도 법률 보조원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둘 중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각 직종의 보수가 의사결정의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 시장에 대한 노동의 공급은 다른 임금 수준이 불변일 때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과 정의관계가 있다. 즉 만약 보험대리인의 임금이 불변인 채로 고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법률보조원의 임금이 상승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림 2-9의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수의 상대적 증가로 인해 법률보조원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수요금과 마찬가지로 각 공급 곡선은 다른 가격과 임금을 불변인 채로 고정시키고 46페이지 그려진다. 만약 이러한 가격들 또는 임금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이상이 변화하면 이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킬 것이다. 보험 대리인들의 급여가 상승함에 따라 몇몇 사람들은 법률 보조원이 되겠다는 마음을 바꿀 것이며 보험 대리인이 되기를 선택할 것이다. 그래프로 보면 그림 2-10 보험 대리인들의 급여 상승은 법률 보조원의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방가로 이번에 기업에 대한 공급 법률 보조원이 되겠다는 직종을 결정한 후에 각 개인은 어느 고용 제의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법률 보조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면 전적으로 그 보수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사용자들의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려 하는 현명치 못한 기업은 다른 어떠한 기업이라도 근로자들의 유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는 적어도 기업이 원하는 능력 있는 법률 보조원을 구할 수 없다. 역으로 어떤 기업도 현행의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적절한 수의 질 높은 근로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에 대한 공급 곡선은 2-11 또 보이는 바와 같이 수평선이 되는데 이는 현재 임금 수준에서 기업은 필요한 모든 법률 보조원을 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만약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이 47페이지 지급하는 법률 보조원의 임금 수준이 W0라면 기업은 노동공급 곡선에서의 S0가 되며 만약 임금이 W1으로 하락한다면 기업의 노동공급 곡선은 S1이 된다. 시장 공급 곡선과 개별 기업에 대한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차이는 근로자들이 직면하는 선택의 형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법률 보조원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들은 선택 가능한 대안들, 보험 대리인이 되는 것 같은 보수와 직무 요건을 비교해야 한다. 만약 법률 보조원의 임금이 하락하면 보험 대리인과 법률 보조원의 일자리가 완전 대체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시장으로부터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임금이 하락한 후에도
보험대리인의 직무요건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법률보조원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일단 법률보조원이 되겠다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직무요건이 거의 동일한 여러 법률보조원들 중에서 어떤 사용자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보수만을 기초로 하여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임금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기로 한다면 그 기업은 모든 지원자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수평공급 복선은 서로 완전 대체관계에 있는 여러 일자리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공급에 관한 의사결정을 반영한다. 법률보조원을 채용하기 원하는 기업들은 현재의 임금을 지불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지원자들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분석을 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명제는 아니다. 만약 기업들이 제공하는 일자리와 동등한 일자리에 다른 기업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를 제공한다면 다른 기업의 보수 수준을 모르는 소수의 지원자들은 지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자신이 원하는 질 높은 소수의 지원자들을 유치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기업의 상대적으로 빈약한 보수 수준에 대한 정보가 널리 퍼지게 되고 기업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가격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기업이 무엇인가 좀 다른 일자리를 제공해야만 평균 이하의 보수로 질 높은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러한 요소는 제8장에서 논의된다. 현재는 개별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들도 임금 수능자들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48페이지. 기업들이 자신들의 근로자들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은 만약 기업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면 현행 시장임금 수준과 매우 근접해야 한다. 개별 근로자들, 개별 기업들 모두 현행 시장임금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는 임금 수준을 설정하면서 여전히 거래가 성립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이러한 기초적 명제에 대한 이해는 5장에서 분석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